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최고이죠. 우리 어저께 그 제가교역자 훈련 때 우리 교당 또 이 원피스 코럴 어저께 아주 공연을 잘 했고요. 또 어제 제가 또 주제 강의도 서울 100년, 소울 100년이라는 그런 주제로 주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주제 강의에 서울이 서양 사람들은 서울 발음을 못 합니다. 그냥 뭐 옛날 세울, 뭐 소울 이렇게 발음하죠. 이 발음 기호상으로 소울로 발음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그런 뜻이 원래 뭐 서울 그걸 지은 사람이 거기까지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결국 소울은 우리 자성 정신자리니까 이 서울이 도읍을 할 때 북한산과 한강 요 산천 이걸 바탕으로 서울을 지면서 궁궐 자리 지금 경복궁 자리가 그 아마 정도전 머릿속에는 그 자리가 그 성품 자리다 자성 자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도전 뭐 옛날 드라마도 보셨지만 그분이 뭐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런 뭐 유학 성리학을 다 꿰뚫고 있는 분이라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고, 그래 서울이 앞으로 이제 지난 100년 물질 개벽의 100년을 지나왔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소울 100년이 될 것이다. 그 중심이 정신 개벽의 산실 역할을 서울이 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그 서울이란 단어에 이미 품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질 개벽 과 정신개벽이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이 후천 개벽 시대에 주세불로 오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상적 철학적 어떤 그런 기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원래 그 BC 5, 6세기 그때가 이제 부처님도 나오시고 뭐 공자님 이런 분들 소크라테스가 나왔던 시대가 BC 5, 6세기인데 그것을 그 야스퍼스가 차축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거 뭐 그분들은 지금도 뭐 거리가 뭐 옛날에는 전혀 통신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류의 어떤 정신적, 종교적, 사상적 기반을 그 제시했던 분들이 그 시기에 동시에 나와가지고 활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축의 시대라고 그래요. 차축 시대, 차의 그 축이 되는 시대라고 해서 차축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나온 이 시대도 뭔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착안을 해서 제가 이제 살펴를 보니까 그 대종사님께서 1916년에 대각을 하시고 1924년에 불법연구회를 창립을 합니다. 근데 6월 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3월 30일 날 서울을 상경한 거죠. 어제 보셨죠? 그 서울역이 아니고 옛날에 그 뭐 남대문역 그 염창동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처음 봤는데 거기에 이제 올라오셔서 한 달 동안 머무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대각이 1916년에 대각을 하셔서 1924년에 불법연구회를 창립하면서 세종교를 탄생을 시켰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가 1905년에 발표가 되더라고요. 1차 상대성 원리가. 2차 상대성 원리가 1915년에 또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대각 1년 전이죠. 구두과정하고도 또 맞물려 있고, 그러고 보면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거시세계에 대한 새로운 그 설명을 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 물리학의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문을 열었다고 한 것이죠. 근데 또 묘하게 또 하나의 현대 물리학의 또 하나의 새로운 다른 축이 뭐냐면 그 하이젠베르크의 양자 역학이란 말이에요.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들어보셨죠?
뭐 내용까지 뭐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불확정성의 원리가 1927년에 발표가 됩니다. 뭔가 이게 감이 오시죠? 16년, 24년에 이 창립총회를 하셨는데 상대성 원리, 거짓 세계를 밝힌 상대성 원리와 불확정성의 원리가 27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이론이 현대 물리학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현대 물리학은 이 두 가지 원리를 증명하고 더 이렇게 보완하는 밝히는 단계지 이 근본적인 두 가지 이론을 지금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탕해서 지금 모든 정보화의 과학 문명이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컴퓨터도 양자 컴퓨터라는 게 그것도 이 양자 물리학 이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서 기반해 가지고 지금 발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휴촌 개벽 시대에도 대종사님의 새 종교 사상 그리고 이 현대 물리학의 이 두 이론이 동시에 같은 시대에 출현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신차축 시대다, 새로운 차축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얘기는 세계에서 제가 처음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누구도 뭐 이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 자체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후촌 개벽 시대가 대종사님이 주세 부릴 뭐 그것까지 그런 건 둘째 문제고 어떤 새로운 시대의 변화라는 것이 단지 그냥 뭐 누구든지 자기가 나와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어떤 그 인류의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는 그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한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게 그리고 실제로 또 앞으로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 상대성 원리와 이 불확정성의 원리가 다시 보면 또 인과 보응의 원리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인과가 상대적이고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따로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대중 잡는 자선법이라는 주제로 주보를 한번 보시죠. 우리 교화단 법회 때는 법회를 10분 내로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어저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지금까지 한 거는 빼고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어저께 정말 노래를 너무 잘하고 그 솥대산 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고향 아람누리가 뭐 좋다고 뭐 했는데 사실 저는 고향 아람누리 2번 뭐 가서 해봤지만 뭐 그렇게 좋은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어제 홀은 정말 이 음악하고 이 숨 쉬는 소리도 들리더라고. 인술수 숨 쉬는 소리가 다 들렸어. 네. 그만큼 이게 가깝고 이 소리가 이렇게 다 모아지고 그러니까 어제는 정말 들을만 했습니다. 현장에서 들으면 그 동영상에 녹음하지 않은 그 숨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법회도 유튜브로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숨쉬고 웃으면서 주고받는 이 소통, 공감 이런 게 참 좋은 거죠. 그게 중단전을 열라고 할 때 이 중단전을 여는 방법은 사실은 정해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조금 감을 잡은 게 중단전이 별게 아니다. 어떤 때 열리냐? 공감할 때 열리는 거예요. 공감할 때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감하지 않으면 안 열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절대 안 열리는 거죠. 다른 것은 상단전이 하단전은 혼자 독공하는데 중단전은 혼자서는 안 열려. 그러니까 홀로 뭐 옛날 면벽성이고 독학한 사람들 보면 다 공감을 못해. 사람들하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혀 있고 닫혀 있기 때문에 다 괴짜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혼자 독공을 하면. 거꾸로 뭐 상단전 하단전은 안 열려도 사람들과 더불어서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이게 열려 있어요. 근데 사실 일상생활을 해가는 데서는 제일 당장 써먹을 거는 어느 겁니까? 이게 중단전이 제일 필요해요. 자, 또 거꾸로 얘기하면
종교를 안 믿어도 이 중단전 열린 사람은 정말 이거 잘 이 사람 간의 대인 관계나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근데 또 거꾸로 또 상단전 하단전만 막 한 사람은 자기는 막 열심히 뭘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 응? 교회 뭐 절 뭐 성당 뭐 이렇게 많이 다닌다고 그러는데 아이 소통이 안 돼.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겠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종교를 믿으면서 거꾸로 이게 닫혀버리면 그러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응? 지금 속된 말로 아이고 꼴값하네 그런다고 괜히 폰만 잡지 자기가 볼 때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당장 써먹는 것은 목마를 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냥 아무 목마르면 단물 필요 없어요. 그냥 물, 응? 무미한 물. 그게 제일 필요하듯이 제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요 가슴이 열려야 되는데 가슴이 열리는 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공감할 때만 그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건 말 그대로 상황성이. 그래서 상대가 하는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어떤 그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느끼는 게 그렇게 느껴서 그 말을 해주면 상대도 좋아하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말을 해준 사람, 가슴이 열린 그 사람이 상대를 떠나서 제일 큰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공감 중단전이 열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가슴이 있던 게 걸림이 없다는 게 뭐예요? 바람이 불면 여기 걸림이 있으면 바람이 통과 못하는데 그 상태가 되면 바람이 일로 통과해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허공이 되었다는 거죠. 걸림이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때 되면. 그때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진짜로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이것도 빼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봄비가 내리니까 갑자기 시 한 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뭔 시 생각납니까? 제일 쉬운 거. 이호우의 그 시 있죠. 입이 그치면 번그러질 고운 꽃밭속. 그 대목 안 떠오르나요? 예, 딱 지금 그 타이밍이죠. 입이가 그치면 이제 앞으로 꽃이 번그러질 그 고운 꽃밭속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럴 때 이게 가슴이 열리죠. 그래서 시인이 필요하고 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성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뭐 지식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꽃이 이제 이 번그러질 고운 꽃밭 속 야외에서 다음 달에는 야외 단회를 하십시오. 다음 두 번째 주는 단별로 야외 나가셔서 야외에서 간단하게 모임 갖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고 상대가 뭐가 필요로 한가, 어떤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지, 어떤 마음을 나누고 싶은지 그 눈속도 들여다보고 그 눈 속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서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자, 좌선의 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좌선은 수심정기,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정기훈련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수심정기. 그 다음에 또 좌선은 식망현진 수승화강, 망념을 쉬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며 화기를 내리고 수기를 불어내는 공부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과 마음을 우리는 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는 좌선법을 대형사님은 채택했다 이 소리입니다. 대개 이제 좌선법, 불교의 좌선법은 몸은 빼고 견성 이쪽만 하는데 대형사님은 심신을 일요에 견지해서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좌선의 방법, 문산 종사님의 세 가지 팁.
1. 입을 다물고 윗니와 아랫니를 지그시 물면 마음이 상단전에 모아진다. 거기 까맣게 쓴 것은 제가 이제 덧붙인 말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윗니 아랫니를 꽉 물 필요는 없죠. 꽉 물고 있으면은 힘들죠. 그건 오래 못 가요. 대중 잡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금니 아랫니를 지그시 물은 듯 안 물은 듯 물면은, 자, 그 상태가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보시죠. 느껴보셔야 돼요. 물면, 자, 의식이 어디로 가게 돼요? 어디로 가요? 이빨을 이렇게 물었는데 저절로 요 인당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절로 삼각형이 그려지죠. 예, 그게 상단전이에요. 그게 인당이에요. 그러니까 상단전에 대중 잡는 것을 몸으로 이제 우리가 하려면 윗니 아랫니를 살짝 지그시 입은 다물찌며라고 그 좌선의 방법에 쓴 말이 그거예요. 입은 다물찌며. 다물면 윗니와 아랫니가 살짝 맞닿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 삼각형의 요 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게 대중 잡는 거예요. 대중 잡는 게 그 정도예요. 꽉 물면 당연히 여기 인당으로 가죠. 근데 어금니 꽉 물으라고 할 때는 어때요? 진짜 이건 집중해야 될 때죠. 응? 막 엄청 힘들면 옛날 제가 아르투시 그 훈련을 받을 때 우리 구대장이 엄청 무서운 분이었어요. 별명이 하리마오였는데, 그래갖고 막 아침에 그 장충체육관 장충당 공원 엄청 경사지잖아요. 맨날 그 오리걸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20대라고 해도 그 보통 힘든 일이 아니면 그 구대장이 늘 어금니 꽉 물어. 응?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럼 어금니를 꽉 물면 진짜 없던 힘이 생깁니다. 참는 힘이 생겨. 근데 계속 어금니 꽉 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꽉 물 수도, 허라고 해도 그렇게 안 돼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극한의 상황에서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보통 때는 지그시 보십시오. 자, 두 번째, 허리를 바로 세우라. 허리 바로 세우는 걸 요골수립이라고 그래요. 허리를 요골이라고 합니다. 허리 요자, 발월자에다가 요긴할 요자 쓰면 요골인데, 힘을 뺀 상태에서 하단전에 주하면 된다. 여기 원래 이 원문에는 힘을 뺀 상태에서 단전에 주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때의 단전은 하단전이죠.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뭐든지 힘을 빼고 있어야 돼. 보통 때 우리가 힘을 빼십시오. 어금니 꽉 물면 몸에 힘이 들어가. 이거는 집중할 때, 급할 때고, 보통 때는 힘을 툭 부리는 거, 전신의 힘을 툭 부리는 거, 그게 힘을 뺀 겁니다. 세 번째, 호흡을 고르라. 자, 호흡을 고르는데 들숨의 공기를 허파에 넣고 기운은 하단전에 넣어라. 이거 상당히 좋은 팁 같아요. 원래 뭐 정전 원문에는 들이쉬는 분 길고 강하게, 그냥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해라, 그것만 있는데, 그것도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오바되겠죠. 그래, 뭐 그거는 생략하더라도, 자, 허리를 세워서 단전에 이렇게 의식을 주하고, 입을 잠깐 다물고 여기 주하고, 호흡은 사실은 들이쉬는 숨은 이 폐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들어오는 게 몸에서 당연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게 뭡니까? 이거 갑자기 이렇게 까먹었네. 요 갈비뼈 그걸 뭐 횡격막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숨이 절대로 단전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지금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이런 그런 오르락 내리락 하면 주사기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떼면 그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죠. 그리고 밀면 쭉 나가서 이제, 그리고 또 물총도 그러잖아요. 했다가 쏘고.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여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기운이 가는 거죠. 나중에는 기운이 가지만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무의 자연의 본래 면목이라고 그랬어요. 무의 자연은 뭐예요?
유의가 아니에요. 억지로 꾸며서 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냥 냅두고 지켜보는 거예요. 뭐를 하려고 하면 이제 병이 나.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중 잡는 단전주법이에요. 대중 잡는 좌선법. 우리가 단전주선법이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만약 간화선을 한다 그러면 오직 화두만 그냥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요. 몸이 상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것만 해가지고 깨치면 그냥 다 모든 게 다 해결돼. 말 그대로 그냥 몰빵하는 거죠. 도 아니면 뭐야, 뭐 아니면 도다, 이 식으로 그렇게 하는 수행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수 좋으면 대박 나는 거죠. 재수 좋으면 대박 나는데 재수 없으면 쪽박이 아니라 뭐 이제 패가망신, 갑에 신망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자, 들숨에 공기를 허파해 놓고 기운은 하단전에 그냥 주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날숨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고 날숨은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의자연에 가만히 있으면 숨이 들어왔으면 나가게 돼 있죠. 나가고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면 심장 소리가 여기서 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못 알아차릴 뿐이지 심장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할 때 현사님은 갖고 제가 그 며칠 해보라고 했는데 대부분 뭐 했단 소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우리 현사님은 이제 해서 그 심장 소리를 이제 들리고 또 아침 선할 때마다 이제 심장 소리가 들리게 됐어요. 그리고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심장 안 뛰는 사람 있나요? 지금? 심장 안 뛰면 죽고 심장 마비되면 죽지 않습니까? 심장은 늘 뛰고 있어요. 들리시죠? 현사님? 예, 뛰고 있는 게 고요해지면 들립니다. 숨을 들이실 때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숨을 들이실 때는 안 들립니다. 내쉴 때만. 적적해야만 들려요. 숨을 들이실 때는 성성한 때예요. 자, 그래서 날숨에 공기와 기운이 빠지도록 하라. 그러면 이게 요 심장 소리가 들으면 훨씬 하나의 보조거죠. 뭐 그거 들리는 게 안 들리는 게 그게 본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상당히 이 깨어 있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동시에 일치가 되는 거죠.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상단전이 대중이 있어야 알아차리니까 이제 3단전이 동시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 그 연습이 돼 있으면 이제 집중해서 이럴 때는 당연히 그때 활용해 쓰는 거죠. 이 칼질을 할 때는 그때도 3단전 이거 심장 소리 들을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때는 이 소리가 심장 소리예요.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고 용각산 소리도 자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경기 없을 때는 평소에 그렇게 연습을 하고 일이 있으면 거기에 그거를 내가 심장 소리처럼 들으면 상대방이 말하면 그 소리가 상대방의 심장 소리다. 우리 몸에 있어서 심장은 태양이에요. 태양의 소리지요. 태양이 이집트에서는 그 신을 다 태양이 신이었어요. 자, 세 번째, 이걸 같이 읽어봅니다. 3단전주법 1. 상단전으로 대중 잡기. 좌선의 방법 2조. 자, 좌선의 방법은 오늘 여러 가지 했지만 핵심 중에 핵심은 2조입니다. 2조.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뿌려. 자, 힘을 뺀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하단전에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되. 이게 이제 이 가로 이거는 원문에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게 빠진 거 생략됐다고 보면 좋죠. 다만 하단전에 기운 주에 있는 여기 기운이 주에 있구나. 이걸 이렇게 대중을 잡되 기운 주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대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집중이 아니고 대중이에요. 대웅사님이 집중이란 말을 몰랐을까요? 뭐 그거 모를 리가 없죠. 집중. 요즘에는 뭐 몰입사고 막 이러잖아요. 집중, 몰입. 근데 대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어금니를 꽉 씹는 게 아니고 지극히 다무는 게 대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죠. 그래야 지속 가능한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대중 잡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대중 잡는 거. 자, 그래 방심이 되면 기운이 풀어지나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자, 거기에 곧에다가 제가 이 강조를 했어요. 왜 그래요? 이게 일념의 주착도 없이가 안 됩니다. 해보면 일념의 주착도 없는 게 아니라 없던 주착도 다 그냥 올라오죠. 다른 일 하다가 몰랐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방심이 돼. 그 생각을 올라오면 그 생각이 올라오면 나와서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 가서 누구야 놀자 그러면 그 두드리기면 안 놀아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기다렸다 하면서 그냥 나가죠. 그거하고 똑같아. 막 나와서 놀자 그러면 아이고 심심했는데 잘 됐다 나가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운 주에 있는 걸 잊어버리죠. 나가 놀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해야 될 건 순, 애주순 애주지. 뭐뭐 하자마자. 응? 그죠? 애주순 애주예요. 곧이 중요해.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이겁니다. 이게 스윙이에요. 이거 연습하는 거. 이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응? 내가 방심이 되면 정심으로 돌이키는 거. 이게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은 딱 한 글자예요. 곧. 곧. 요새 영어 시대라 그런가 우리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로 해야 더 이해가 쉽다고 그러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이 단어가 명료합니다. 그 계단 지하철에 내려갈 때 계단 조심 그런 거 하잖아요. 주의라고 썼나? 그거 까먹었네. 그 영어로는 뭡니까? Watch your step. 너의 스텝을 잘 바라봐. 그게잖아요. 그게 훨씬 더 명료하죠. 응? 너 스텝 이거 하는 거 조심해. 조심해라는 말은 상당히 또 관념적이지만 Watch your step. 너 발걸음 바라봐. 이게 훨씬 더 직접적인 설명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날숨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라. 중단전을 개발합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있게 되어 망념을 제거하는 데 특효예요. 망념이 일어나면 나가노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하고 노는 것보다 내 안에서 내 심장 소리 듣는 게 훨씬 재밌어. 이렇게 하고 안 놀아 그러기도 하죠. 서로 이제 삐지면 놀자 그러면 안 놀아 해죠. 요즘에는 다 카톡으로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시절에는 다 가서 누구야 놀자 안 놀아. 4.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한다. 건강해지고 수심 정기 기운이 발라지면 건강해지죠. 또 수심 마음을 지키면 행복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해지는데 꼭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따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장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벌써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자주 꾸준히 오래오래 신분의성을 들이대십시오. 수양은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믿고 신성이죠. 부처는 누구이며 중생은 누굴런가 분발심을 내고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선을 수행을 할 때 신분의성을 같이 늘 들이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믿음, 그리고 꾸준히 하는 정성, 그 다음에 의심은 신의 반대의 의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거 잘할 수 있지? 교무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뭔 뜻이지? 나는 이게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럼 뭐가 내가 차이가 있지? 이렇게 자꾸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하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도 또 점검이 필요하죠. 그럴 때 이제 저한테 또 물어보셔야죠. 그러게 법의문답이 있고 우리가 매일 그 법문 수다 때 그 질문하세요 그러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하는 것은 아무도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소리죠. 하고 있으면 당연히 궁금할 텐데 내가만이 궁금하지 않죠.
그죠? 이선희가 그래서 오죽하면 노래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고 내 생각이 나지 않나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